안녕하세요. 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획재 정보는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또 새로 발표했더군요.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속도가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예, 지금 12, 19, 한 달 다 돼가네요. 공급대책. 지난번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번에 이제 강서구 외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내용과 같은 간단한 요약을 할게요. 강서구의 공급 대책으로 공부지 1200세대, 하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2390세대, 강서아파트, 강서구청 뒤쪽에 보면 지금 재건축 예정인 공무원 관사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허물어서 600세대 재건축, 방화차고지 100세대. 그러니까 강서구 공급 계획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었죠. 예. 방화차고지는 이제 방화역 쪽에서 좀만 더 가다 보면 이제 김포운수 차고지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100세대까지 디테일하게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밖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임대아파트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유휴부지 개발까지가 서울의 주요 공급 정책입니다. 이 중에서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왜 산업물재생센터가 들어갔는지. 자, 일단 산업물재생센터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 6.13 지방선거 때 어떤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임대아파트 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마 경선에서 이번 떨어졌을 거예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기사도 잘 안 나오는데 그 당시 기사를 봤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되게 좀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임대아파트가 아파트 건축을 좀 메인으로 잡죠. 아파트를 서남물 재생센터 아파트를 쉽게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하수 처리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보통 아파트 지으면 거의 필수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짓잖아요. 그 자리에 물처리 시설이 들어가요. 아파트를 만에 하나 짓는다 한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구조상으로 그렇게 지하에 시설이 있으면은 지상에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고층 건물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물재생센터에. 그런 내용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에 또 산업물재생센터에 2390세대가 들어갔느냐인데 일단 관사 지역이거든요. 추측되는 예정 부지가 이게 지금 하수처리 시설 관사라고 있어요. 관사부지. 그 일대가 지금 산업물재생센터 공원화 돼가지고 공원까지 연계돼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지하화 예정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게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서남물재생센터 전체 면적이 95만 제곱미터예요. 예, 빠졌네요. 지금 7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 2390세대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우장산역에는 우장산 아이파크 입현한 대상이 2500세대 안팎 400인지 500인지 아니 2517인가? 하여간 이 정도 돼요. 근데 한 10만 제곱미터 되거든요. 땅 크기가 작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양 5단지가 이제 임대아파트예요. 거기가 한 2400세대인가 300세대인가 돼요. 여기가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간 정도는 7만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소형 평수 위주고 영구 임대 아파트니까요. 우아는 중대형 25, 30, 38, 42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5평에서 20평대 중후반에서 30평 초반까지 진다면은 7만 제곱미터 2390세대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사지역 위주로 땅을 개발해서 유효부지요. 예, 여기에 짓겠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문제점을 짚어볼게요. 왜 산업물재생센터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좀 그런지. 첫째로는 서울시로 인해 강서구가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김포공항 대표적인 게 하수처리장, 두 번째
물론 이제 하수처리장, 이제 물재생센터로 이름 바꿨어요. 그냥 강서 하수처리장이가 뭐 그런 이름이었을 텐데, 지금 이 소나물재생센터 관련해가지고, 언론 기사들 살펴본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민원의 80%가 물재생센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다. 라는 얘기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여름 되면 좀 악취가 심하게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언론 찾아보면 뭐 세계에서 5대 물재생센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뭐 아시아도 아니고 세계.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건데,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면적 순위로는 두 번째거든요. 근데 김포공항이 상당 부분 잡아먹고 있고 하수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가 상당 부분 잡아먹고 있어요. 95만 제곱미터라고 제가 얘기했죠. 참고로 마곡이 330만이에요. 전체 땅 크기가 이게 저기 뭐야 그 서울시무랑 포함해가지고요. 95만이니까 그 마곡 땅의 3분의 1을 지금 우리는 빈 땅으로 놀린다는 생각인 셈인 거고 그 와중에 악취가 납니다. 또 악취까지 난다는 건데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 공헌하는 강서구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일종의 좀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용산이 지금 미군 기지 나가고 거기 공원 짓겠다고 했을 때 중간에 뭐 아파트 지어라 막 한참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산은 이제 공원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예. 자, 그러면은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용산 구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서남물 재생센터 역시 이로 인해 가지고 강서구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서남물 재생센터의 공원화는 강서구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 흠, 글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수처리 관사라고 있잖아요. 관사 옆에 보면 서남물 재생센터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도 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뭐 수변공원, 연못, 그 생태공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제법 아기자기하게 갖춰놓은 듯 하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공원을 지금 없애고 공원 일정 부지까지 하면 없애질 거예요. 예, 없애버리고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있는 공원마저 지금 날리겠다는 판이거든요. 음,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하, 그리고 현재 확정된 강서구 공급계획만 다 뒤져보면 2000세대 이상은 나오거든요. 원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얘기, 아파트 얘기를 할 때 수요일 공급이 극히 미미하다고 했죠? 극히 미미한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미하다는 것도 2020년 기준으로 염창 2편한 세상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곡, 신마곡 벽산 블루밍 그거 뭐 200세대 정도 되겠죠? 예, 염창 2편한 세상도 200몇 세대로 알고 있고 그 정도밖에 없고 이제 2020년 넘어가면 이제 엠벨리 9단지, 10단지, 2단지 이제 들어가 입주가 시작을 할 거고 한 2025년 정도까지 기한을 늘리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 서남물 재생센터를 빼도 얼추 2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2390세대 공급을 꼭 넣어야 했을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방안 뉴타운, 여기가 거의 4000세대 안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곡차곡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중인데, 그까지 합하면 근 10년, 15년 사이에 6000세대 정도는 얘를 빼도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셈이에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걸 더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지금 이 6천 세대에 대한 계획 중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보면 들어간 내용은 일부거든요. 군부대 1200세대 정도인데 나머지 5000 세대 발표를 안 하고 뜬금없이 얘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래요. 약간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유, 뭐야 이건. 다시. 예. 자, 우선은 이게 지금 여기가 마곡이에요. 파란색이.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서남물 진행센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음. 서울식물원이 지금 좀 색을 좀 바꿔볼게요. 서울식물원이 이거 다 해서 65만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커요. 서남물 진행센터가. 그러면은
어디에 짓느냐, 아파트 예정 부지는 어디냐, 인 건데, 여기가 이제 사단물 재생센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 이 정도 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양 하수 처리 관사라고 있죠. 이걸 기반으로 수변 데크, 뭐, 공원이 제법 뭐 풋살 경기장, 이거를 이 사단물 재생센터 직원들만 쓰는 건지, 우리도 연고돈도 있어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재생센터 공원이 있고, 관수 처리,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역을 지금 아파트 예정 부지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방화 2단지 있고 장미 아파트 있고 마곡 청구가 이렇게 있죠. 방화 청구에서 이름 마곡 청구로 바꿨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촌이 뭐 방화 현대 2차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양천로고 여기가 방화대로죠. 이 라인에 지금 이제 한숲대림 이쪽 방화대로 기존으로 동쪽 라인에 아파트 촌이 좀 더 추가로 생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지역들은 지금 지하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는다면 결국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이 정도만 공사 중인 걸로 알고 1차 공사,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공사가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대림산업에서. 네. 그래서 참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강서구 공급 계획이 좀 이상해요. 자, 군부대 1200세대는 이미 있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군부대 이정되면은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나섰는데, 이게 땅이 5만 제곱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1200세대. 자, 그 다음 2300세대 서남물진센터는 예정이 없던 계획이죠. 이게 한 7만 정도 됐는데, 7만에 2390세대죠. 5만 제곱미터에 1200세대면은 땅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지금 공급이 예정돼 있죠. 아마 어느 정도 계획 플랜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좀 고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예정에 있는 계획이 있고 예정에 없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차고지 아마 김포운수 차고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예정에 없던 계획이고 여기서부터가 좀 희한해요. 화곡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이라 가지고 이건 이번 그 서울시 발표 계획 때 아예 빠진 곳인데 확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심지어 시공사마저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갔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이제 강서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 하고 화곡역 사이에 부지거든요. 이거 600세대인지 800세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긴가민가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확정이 된 곳인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어요. 예정에 있는 곳 계획이 들어가고 예정에 없던 곳 계획 들어가는데 예정에 있는 계획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방어뉴타운 이건 누락된 게 이건 좀 이해는 가요.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좀 진짜 속도가 더딘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4천 세대는 당장 들어갈 공급이 아니니까 뭐 누락됐다고는 뭐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양동 CJ 공장 부지에도 지금 10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게 예정에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강서구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1200세대, 600세대, 1000세대 하면은 지금 1000, 2800, 한 2800세대는 지금 확정인 상태인데, 그 중에서 1200세대만 공개를 하고, 1600세대는 지금 공개를 안 한 상태예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서남물 재생센터 2390세대를 또 집어넣었어요. 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좀 기획 자체가 들쑥날쑥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뭐 박원순 시장한테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왜 이게 들어갔는지 이 내용들은 전혀 발표를 안 하면서 그렇다고 예정된 지역은 발표를 안 하겠다 했으면 얘도 빠졌어야죠. 얘는 집어넣고 얘는 다 누락시키고 음, 무슨 생각일까요 도대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계획 자체도 이상하고 공급 여튼 넘어가죠. 예.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가 뭐 발표 세부 플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0% 인들어가면 진짜 이건 강서구민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예. 왜냐?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자치구 중에서 임대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강서구거든요. 게다가 90년대 가양 등촌 방화 여기가 임대 아파트 다 때려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대 마구 수명산파크 2010년대 엠벨리까지 강서구에 임대 아파트 꾸준히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또 임대 집어넣는다면 이거는 솔직히 저도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이야기는 다음에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자, 그 밖에 우리가 서울시 공급 계획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임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등촌 가양 방화는 굉장히 많은 구축 임대 아파트, 월추 20년 이상은 여유 있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가양 영구 임대 아파트 4단지, 5단지는 92년인지 93년인지 하여간 이때 지어져 가지고 30년 다 채워가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30년이 안 되는 임대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가양, 방화, 등촌 전부 다 여기는 임대와 일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방화를 예를 들면 5단지는 일반이고 6단지는 임대거든요. 이게 근데 얼핏 보면 되게 같은 아파트 단지인 마냥 5단지, 6단지 사이에는 울타리 같은 것도 없어요. 하나의 단지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등촌 같은 경우도 뭐 5, 6, 뭐 저기 7, 8, 90이라고 하면 7, 9가 임대고 80은 일반 분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한 블럭 단위, 큰 블럭 단위로 보면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만 부수고 새로 짓고 여기는 그냥 계속 구축인 상태로 놔두겠다.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등촌 주공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뭐 220, 239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등촌주공 10단지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 계획 준비 중인 걸로. 근데 지금 재건축 플랜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재건축 등촌 주공이나 이제 SH 도시개발 아파트들이 혼재된 곳에서 임대만 재건축해버리고 기존 일반 분양분은 재건축을 안 한다. 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여지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가양도 마찬가지거든요. 4단지, 5단지 뒤에 3단지, 6단지가 있고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단지, 6단지 이런 식으로 임대하고 일반 분양이 이렇게 옹기종기 좀 붙어 있는 형태가 많아요. 선택적 임대만 재건축을 해줄 것인가? 싸그리 묶어가지고 좀 광역적인 패키지로 좀 시행이 될 것인가? 좀 두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구밀도 개발인데, 강서구가 참 전철역이 많아요. 1위는 강남구, 2위는 송파구, 3위가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환승역을 하나의 역으로 계산하면 17개인가 되거든요, 강서구가. 바꿔 말하자면은 역세권인 지역이 17곳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17개 역 중에서 보면은 이제 개화역인가요? 개화역은 차량기지 쪽 역이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여튼, 모든, 뭐, 17개 중에서 모든 역세권을 다 싸그리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지만은, 이 중에서 좀 오래되고 밀도가 낮은 상가 건물, 그런 건물들이 제법 될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장산역만 하더라도 이제 백다방 있는 건물 대체해가지고 랄라블라 있는 건물. 그런데 전부 다 저층 건물들이거든요. 역을 끼고 있는 건물들인데 전부 다 부수고 거기서 좀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을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땅 지은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전 땅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에 수혜가 가능한 곳들이 꽤 됩니다. 강서구가 좀 여러모로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예. 이건 좀 빨리 끝나지 않나 싶은데. 다음 이야기는 좀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가양, 이동. 가양역에서 한강역 사이의 지역이죠. 한강역이 아니라 한강에서 가양역 사이의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세금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강석으로 포함한 전체적인 좀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법. 예. 프레젠테이션 얼추 다 만들어놨어요. 네, 바빠가지고 다른 것들 하느라고. 예, 그랬던 거고. 어쨌건 산업물재생센터도 한번 뭐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고 보니까 빼먹 누락된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강남의 마이스 사업의 확장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강서구하고 연관이 아주 약간은 있거든요. 자 보면 이제 세택 여기를 이제 확장시키겠다라는 게 예전 계획이었는데 확장 부지 아파트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택의 확장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뭐 추후 이 세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게 강서구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세택을 재건축하는 동안에 마곡에다가 세택 임시부지를 놓고 4년 정도에 4년 정도 세택을 마곡에 갖다 놓겠다라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한번 같이 그냥 덤으로 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곡에 세택 임시부지가 오는 건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곡 마이스가 뭐 2025년 목표라고 하죠. 오픈하는 이 시점은 거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세택이 강서구의 마이스를 좀 마이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좀 괜찮은 요소로 저는 봤었어요. 네. 그래서 2020에서 2025년 동안은 마곡의 세택이 다양한 전시회들이 열리고 세택이 재건축되면은 이 세택의 포지션을 마곡역에 있는 마이스로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끊임없이 강서구 마이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세택 확장을 거의 포기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 이야기는 부동산 정책을 좀 이해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